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미국이나 일본 시니어들은 은퇴 이후에 어떻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커리어를 이어가는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흔히 은퇴를 커리어의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이른 조기 은퇴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가 평생 치열하게 쌓아온 소중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기회도 지극히 제한적인 문화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대한민국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고 시니어 여러분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더 중요하고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니어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개척한 5가지 비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막막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분명 작은 나침반이 되어드릴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더 알고 싶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혜 나눔이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고요. 첫째, 경력과 전문성 살리기. 여러분, 우리가 평생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쌓은 경험, 사회에서 다져온 전문성은 은퇴 후에도 충분히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캐롤 피시먼 코엔입니다. 그녀는 1977년에 포모나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1983년부터 하버드 MBA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금융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지만 아이 셋을 키우느라 11년간 일을 쉬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아무리 학벌이나 커리어가 좋아도 10년 넘는 경력 공백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 했을 때 이력서의 공백은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키우며 배운 리더십, 지역사회 활동으로 쌓은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금융분석가로 복귀했고 재취업해 회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도 자신처럼 경력 단절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 아이리런치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재취업 자체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재취업해서 겨우겨우 회사를 다녔을 법도 한데요. 그녀는 커리어가 끊겨 힘들어하고 있지만 실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수십만 명의 중장년층에게 두 번째 커리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녀를 커리어 재진입의 데모라고 불렀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전의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새롭게 포장하느냐가 인생 2막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목적 있는 작은 시작. 두 번째 비결은 작지만 또렷한 목적을 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타노프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할리우드 영화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회사가 무너지면서 50대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당시 그가 가진 건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해온 영화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좌절했을 상황이지만 그는 오히려 심리학을 공부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단순한 시간 때우기용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중년과 시니어들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매일 되새기며 심리학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머 리인벤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수많은 중년과 시니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2막의 성공은 화려한 도약이 아니라 목적을 담은 작은 발걸음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입니다. 뚜렷한 목표의식 아래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고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시작하세요. 존 타노프가 실업자가 되고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또렷한 목표처럼요. 셋째, 지역사회와 봉사에서 의미 찾기. 세 번째 비결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스탠 웡씨는 1970년대부터 봉사를 시작해 은퇴 후에도 74세인 지금까지 무려 8개 이상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나눔, 노인 급식,
알츠하이머 기금 마련 등 그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에서도 정기적인 봉사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증을 줄이며 인지 기능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미주리주의 샘 슬론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에 꾸준히 기여했습니다. 특히 연방소방서가 재정난에 빠졌을 때 평생을 아껴 모은 50만 달러를 기부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90대의 나이에도 내가 받은 축복을 지역에 돌려주고 싶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봉사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시니어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해서 살아온 시니어들이 다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세대를 잇는 새로운 역할. 네 번째 비결은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뉴욕의 에이미 라스키 씨는 은퇴 후 외로움과 방향 상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영어 수업 보조, 공연장 안내, 교도소 편지 쓰기 같은 다양한 작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심지어 금융 코칭이 파트타임 일자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은퇴자 협회인 AARP 재단이 운영하는 익스피리언스 콥스라는 프로그램은 50세 이상 시니어가 초등학생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활동이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우울증이 줄고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역시 크게 향상됐습니다. 트리플 윈, 즉 학생, 시니어,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모델이 된 것이죠.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아라 스타일 시니어라는 브레이크 댄싱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 댄스에 영감을 받은 이 모임은 무리하지 않는 동작으로 즐겁게 운동하며 세대와 소통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활발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시니어는 우울증 발병률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이렇듯 시니어들이 젊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확장하고 만족감을 높여주는 길이 됩니다. 다섯째, 가족과 내적 동기의 조화. 마지막 비결은 가족의 지지와 내적 열망의 조화입니다. 본인의 자녀를 다 키운 시니어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집안의 어른 역할에만 머물러 있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서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는 3대에 걸친 가족의 구성원으로 공존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좋은 예로 일본의 실버 자서전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60에서 80대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책으로 씁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며 응원했고 완성된 원고는 도서관 전시와 작은 출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저 본인의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차분하게 써내려간 자서전은 성인이 된 자녀나 손주들에게도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대 고령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 활동은 삶의 의미 회복과 가족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가족의 응원과 내적 동기가 결합될 때 노년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깊이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 2막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만드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5가지 비결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라. 둘째, 목적의식이 또렷한 의미 있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셋째, 지역사회 봉사에서 활력을 얻어라. 넷째,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맡아라. 다섯째, 가족과 내적 동기를 연결해라.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거나 공허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은 아직 나는 할 수 있다는 내면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이미 변화의 첫 발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따뜻한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